인더공고 2학년 25년 3월 3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그래도 그 앞쪽에 지문들이 내용이 막 어려웠던 건 아니었고 문장이 원체 긴 문장과 복잡한 문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지문으로 꼭 복습을 이행을 하셔야 돼요. 이 분석본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문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눠드린 그 컬러판으로 된 그 분석지 있죠. example 그것도 같이 봐가시면서 문장 판단해 보시고, 안 되면 또 선생님한테 계속적으로 질문해가면서 문장 이해, 내용 이해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걸 생지문으로 여러분들이 맨눈으로 보는 뭐 문제풀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겠지만 따로 공부를 또 해주셔야지 그 지문의 익숙함이 되게 커질 겁니다. 두 번째 바퀴 돌 때는 수업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문제풀이 틀어놓고 문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 또 갖게 될 거고 할 거니까 일단은 처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좀 임팩트를 딱 강하게 두고 보셔야 두 번째 바퀴 돌 때 조금 더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3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뭐 조금 뻑뻑한 부분이죠. 33번 첫 번째 소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적인 마음보다 선행하는 손짓. 손짓과 마음에 대한 비교. Gesture, guiding our thoughts. 우리의 생각을 guiding하는, 지시하는. 선행하다, 지시하다. 같은 맥락으로 쓰이게 되죠. 사전상 의미는 서로 다른 의미지만 글의 맥락상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시하는, 선행하는 그런 gesture.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제스처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제스처는 수동적인 follower, 따르는 대상이에요. 따르는 대상인가 아니면 능동적인 리더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항상 제목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의문문 형태로서 나온 제목 형태는 이 글이 그 질문의 답이 되셔야 된다는 거. 손짓은 제스처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행해지게 되며 손짓이 없이는 말이 덜 유창해지게 되고 기억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제스처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더 강화되고 말도 유창해질 수 있게 한다. 선생님 직업병이거든. 나 집에서도 이래 얘들아. 와이프 앞에서 막 이러고 앉아있어. 그럼 와이프가 뭐라 하죠? 손을 이렇게 내려. 말해봐. 말 못하겠어. 이렇게라도 해야 니네들한테 어그로라도 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런 겁니다. 첫 문장 한번 볼게요. When we realize. 자, realize의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가 지금 뭐 있습니까?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대생략. 우리가 내디아라는 걸 깨닫게 될 때. We've said something. 우리가 뭔가를 말했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In error. 잘못해서. 그리고 we pause. 아직 and로 왼절이 엮여져 있는 거야. 두 번째 절. 우리가 그래서 뒤로 돌아가기 위해서 잠깐 멈출 때. 내가 뭔가 잘못 말했어? 그래서 뒤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잠깐 멈출 때. 또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치사 투가 아니죠. 투부정사의 투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멈출 때, 그걸 수정하려고. 그럴 때 we stop gesturing. 우리는 gesturing을 멈춥니다. to gesture. 우린 멈춰서 gesture를 합니다. 이 소리야. stop to와 stop ing의 차이는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gesturing을 멈추게 됩니다. A couple of hundred millisecond. millisecond니까 1000분의 1초.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앞에 100가 붙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몇 천분의 1초. 그렇지? 그 사이로 gesturing을 멈춥니다. 뭐 하기 전에 we stop ing 또 마찬가지야. stop 뒤에 또 ing는 멈추다. to 동사는 멈추셔서 to 동사를 하다. 또 말하는 것을 멈추기 전에 우리가 gesturing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의 선두는 뭐에 있다? 제스처가 먼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래서 수정해야 돼? 그럼 뭐부터 멈춰? 제스처부터 멈춰. 그리고 말하기 전에, 말하는 걸 멈추기 전에 제스처링부터 멈추게 됩니다. 이게 이 전체 글의 주제가 될 수 있겠죠. 다음. 그래서 앞에서 말한 시퀀스가 이제 순서거든요. 순서. 그래서 말한 여기에서의 search sequence는 방금 얘기했었던, 그치? 뭘 다음에 gesturing을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피킹을 멈추게 된다라는 거. 그치? 이 순서가 시사하고 있는 건 뭐야? 나타내고 있는 건 뭐야? starting notion. 놀라운, 이 starting이야. starting이야. start, TLE가 원형입니다. 놀라게 하다요. amazing입니다. 그 단어, 철자 유사 단어 조심하세요. starting 아니야. startling notion. 이 놀라운 개념이라는 노션의 명사의 수식어로는 관계대명사 말고 뭐 동격으로 보통 많이 쓰고 뒤에 완전한지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 우리의 손이 what we are going to say,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가 목적어니까 완전한 구조로서 이제 노션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런 순서가 뭘 말하고 있냐? 놀라운 개념, 즉 우리의 손이 알고 있어. 우리가 뭘 말할 건지를 알고 있다. 즉 손이 여기에서 말하는 뭐가 되겠어? 제스처가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다 이 소리를 지금 풀어서 얘기해 준 겁니다. 즉 우리의 손이 우리가 말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 놀라운 개념이 뭐하기 전에 우리의 의식적 마음이 알아차리기 전에, 그럼 여기 do는 알다의 대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뒤집어 얘기하면 같은 비동사 쓸 수 없다라는 거. 항상 대동사의 비교는 그의 대체대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에 대한 비교 문제를 많이 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적 마음이 인식하기 이전에 이미 손짓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그 개념 자체, 그리고 그 개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this is, 이것은 전부 다 뭐다? 흔한 경우이다. 흔히 일어나는 사실이다. 그래서 the case는 상자, 경우, 사실, 소송. 상자, 경우, 사실, 소송. 이 네 가지 정도는 알아두세요. 다이어를 알아두는 이유는 영영풀이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가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느냐? 상자, 경우, 사실, 소송. 사실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혹은 앞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런 놀라운 개념. 뭐가? 손이 말보다 빠르다. 그렇지? 요것을 방증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3번 문장 갈게요. 제스처는 그래서 can mentally, 정신적으로 can prime, prevent. prime은 이제 미리 준비시키다. prevent는 막아버리다. 뭐를? word를. 즉 제스처는 정신적으로 준비시키거나 막아버립니다.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right term, 적절한 용어가 comes to our lips. 우리 입으로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 적절한 용어를 입 밖에 끄집어내려면 제스처가 그걸 뭐 해야 돼? 먼저 준비를 해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 관계를 계속 보시는 거야. 제스처가 먼저고 그 다음 말이 그 다음이다. 그럼 준비시키다가 그 다음 이어지셔야 되겠습니다. 프라임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4번 문장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prevent 목적어 from ing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 우리가 능동태로 보셨을 때 prevent를 예시로 들게요. prevent A from ing 하게 되면 우리는 A가 ing 하는 것을 막아버리다랍니다. 주어는 막아버려, A가 ing 하는 걸 막는 거야. 그럼 얘가 수동태화가 되었을 때는 A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지? prevented가 되셔야 되겠고, 그럼 BPPD에 나온 목적어 뒤에 있는 어구들을 써주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from ing가 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계속 A가 ing의 주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수동태로 변한다 한들. 그러면 A는 ing 하는 것을 막힙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목적어에 의해서. 주어에 의해서. 그치?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막히게 되었을 때, 뭐 하는 것을? gesturing을 막히게 되었을 때. 그래서 투부정사 못 오는 거야. 지금 이 구문 때문에 그런 거죠. They talk. 그들은 말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지금까지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gesturing이 막혀버려? 그럼 뭐도 안 된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셔야 되겠죠. They talk less awkwardly. less awkwardly 하면 덜 서투르게니까, 덜 어색하게니까 유창하게 한다는 얘기가 돼버려. 그치? 그러니까 앞에 있는 less란 말을 없앨 거면 awkwardly가 정답이고, less란 말이 부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fluently랑 같이 작용을 해야 걔가 awkwardly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휘의 방향성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gesturing이 막히면 결국 뭐가 막힌다? 말이 막힌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들의 말 자체도 좀 더 어떻게 될 거야? hurt가 중단하다, 멈추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hands, 즉 gesture를 담당하는 손 자체가 더 이상 able to supply them, 그들을 지지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뭐와 함께? next word, 그 다음 또 next word. 그 다음 단어의 다음 단어를 가지고 지지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뭐가? gesture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건 그 뭐야? 말이 중단된다는 걸 방증하는 거지. 그렇지?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기에 우리가 문장의 구성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난도가 있을 때는. 요거 좀 잘리니까 좀 올려볼게요. 그래서 not being able to, 지금 얘 위치 어디에 있니 얘들아? has라는 본동사 앞에 존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린 얘 동명사 주어라는 거 판단될 수 있겠고 not이 걔를 부정해 준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gesture를 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는 뭘 의미하는 거야? 또 다른 어떤 이 deleterious effect. deleterious effect 하면 해로운 효과, 또 다른 해로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거야. 그게 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땡땡. Without gesture to help our mental process alone, 우리의 정신적 과정을 돕기 위한 이런 제스처 같은 것들이 없으면, 즉 우리는 기억 자체도 less useful information, 덜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게 되며, 또 we solve problem less well, 우리가 문제도 덜 잘 풀게 되며, 그러니까 잘 못 풀게 되며, and we are less able to explain our thinking, 우리의 생각을 설명하는 것도 덜하게 된다. 덜하게 된다고요. 덜하게 된다고. 뭐 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적 과정,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정신적 과정을 돕기 위해 제스처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아더냐 어나더냐는 뒤에 effect를 보시게 되면 다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더라는 거 확인될 수 있겠네요. 아더와 어나더의 차이는 그거죠. 단복수. 계속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5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해로운 효과를 얻게 되는데 이 deleterious라는 단어는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우리 잘 안 쓰는 단어니까 2학년 때. 즉 제스처를 못한다라는 건 해로운 효과. 그 해로운 효과는 결국 뭐다? 제스처 못하면 이런 것들도 잘 못하게 돼. less라는 부정 표현을 통해서 나타낸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less를 외워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결국 제스처를 못하게 되면 말도 막히고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진다에 포커스가 맞춰주셔야 돼. 그게 글의 흐름, 즉 변형이 돼도 니네가 당황치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far from 별표 쳐둡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쓸 줄 아셔야 될 거야. 왜? 부정어가 없는 부정 표현이거든 얘는. far from은 이제 직역하면 뭐뭐과는 멀리 떨어져서니까 결국 tagging along as speech's brilliant clumsy companion, 이런 말하는 사람의 어설픈, 뛰어난 이런 동반자로서 이 tagging along, 따라가다죠. 따라가는 것과는 멀리 떨어져서 gesture라는 건 나타내게 되는 거야. 뭐를? leading at. 엣지가 끄트머리라는 뜻도 있지만 우위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이끌어주는 그런 우위 같은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뭐와는 떨어져서? 뒤따라가는 것과는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즉 어설픈 동반자로서 이 스피치의 어설픈 동반자를 따라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제스처라는 것은 결국 뭘 나타낸다? 네 생각을 이끌어주는 그런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far from은 결정적으로 누구와 누구의 이 주절과의 대조 연결사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잡아두셔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바보 같은 동반자로서의 동반자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스처는 네 생각을 이끌어주는 동반자가 될 거야. 이런 뉘앙스죠. 그래요. 그래서 제스처는 너의 생각을 이끌어주는 리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스처가 없으면 네 말도 해결 능력도 떨어진다. 계속 그 얘기였습니다. 34번. 자, 34번은 미래의 관점으로 존재하는 과거의 의의. 그러니까 미래 관점으로 존재하는 과거의 의의. 그러니까 미래적 관점을 봤을 때 과거의 재해석 이런 걸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과거인데 미래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과거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here the past exists, 과거가 존재하는 곳, 그게 바로 어디다? 과거의 그 자체인가요? 아니면 미래인가요? 얘도 질문의 답이 될 수 있죠. 뭡니까? 미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과거의 해석은 과거가 존재하는 곳은 결국 어디에 있다?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다.
즉 과거는 과거 그대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재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과거에 있었던 막 조선시대에 막 지금 현 뭐 정치적 상태를 막 조선시대 왕과 뭐 신하들을 빗대서 막 얘기해서 똑같은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삼국지 이야기 그거는 뭐 허구겠지만 삼국지 얘기할 때 거기에서 원체 많은 스토리들이 너무 잘 인물과 잘 부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이야기들이 현재 세상과 부합돼가지고 삼국지에 빗대어서 많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과거라는 것은 결국 미래 때문에 재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명은 이따 쌤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 요 포인트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시면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접속사와 전치사의 관계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보셔야 돼? 끝나는 지점이 어디야? 컴마까지 보셔야 돼. 그치? 근데 거기서 안 끝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기였어요. 그래서 항상 접속사와 전치사 문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뒤에 명사가 없으면 다 그냥 접속사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지? 뒤에 명사를 봤다. difference between A and B의 차이를 얘기하는 그의 내용이니까. 과거와 미래의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즉 between the what has happened 일어났었던 것 그지? 그리고 what is to come 앞으로 일어날 것 우리 비투용법이라고 해서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것과 일어났었던 것 앞에 has가 있으니까 참고로 happened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difference라는 명사의 수식어구들이었습니다. 과거의 미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났었던 것과 앞으로 일어날 것 똑같은 말이죠, 뭐 그렇죠? 그 둘의 차이점과에도 불구하고 it can be suggested 그러니까 통념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suggested 이렇게 시사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라고? 데디아라고. 우리의 과거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has always been influenced. 항상 영향을 받고 있다. 받아왔다. 뭐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관점에 의해서 항상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생각이 영향을 받아왔어. 잠깐만. 그러면 인플루언스도 결국 얘들아 능동 수동 관계에서 봤을 때 뭐 지금 인플루언스도 그렇고요. 주어가 목적어에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 뭐 같은 동사의 의미로 이제 affect도 있을 수 있겠고. 어쨌든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 좀 오버할까? impact 써도 되지만 이제 have impact on 같은 것들도 많이 쓰죠. 결국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인과관계로 비춰봤을 때 주어가 원인이고 그의 목적어가 결과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보시고 계신 문장 패턴이 이제 수동태란 말이지. 그치? 그럼 수동태는 결국 뭐야? 얘가 결과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만 바뀌는 게 수동태니까. 그치? 결과가 영향을 받는 거야. 뭐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관계가 수동태가 되면 이 관계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의 관점이 뭐가 되는 거고 원인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과거에 대한 생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인플루언스라는 동사의 특성이야. 이게 인과관계성. 첫 문장 뭐 길기만 길었지 뭐 크게 저기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태나 동사 모양 이런 것들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너무 추워요? 그래요. 선생님도 그래요. 됐나요? 갑시다. 그래서 revolutionaries, 혁명가들 항상 look to, 참고하고 있어. 과거를. 혁명이라는 건 미래를 바꿀 사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래를 바꿀 사람은 항상 뭘 본다는 얘기야? 과거를 본다는 얘기야. 이 얘기인 즉슨 내가 앞으로 바꿔야 될 미래는 과거에 영향이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To frame their future causes. 그대로죠. 그들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의 원인의 틀을 잡기 위해서 과거의 형태를 들여다봅니다. as 동사 하게 되면 뭐뭐 된 것처럼. 그러니까 is amply illustrated. 입증되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By examples from the nationalism to from A에서부터 to B까지. 그러니까 민족주의에서 공산주의까지. 그런 많은 예시들에 의해서 묘사된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 원인을 뭐 해줄 수 있어? 프레임을 짜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뭘 본다? 과거를 본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미래라는 것은 has been seen, 보여줄 수 있는 거네. 뭐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야? Variously recovery lost time. 이렇게 말이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과거. 둘의 인과관계에 영향성이 있으니까 잊혀진 어떤 시간에 다양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야. as 또 뭐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복제로서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What is established? 이미 확립되어진 것에 대한 어떤 복제품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면 또는 as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갔어? as, as 또는 as 나오고 있는 거야. 병렬되고 있죠. 즉 미래가 또 뭐로서 보여줄 수 있어? model, 이 bequeathed by heroic age, long gone.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영웅의 시대에 후세에 전해지게 되는 어떤 모델로서도 보여지게 될 수 있는 거야. 결국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미래는 뭐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다? 과거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니 the writing of history 역시 뭡니까? 과거입니다. 그 과거 글들은 is based on 뭐에 기반이 되고 있는 거야? understanding, 이해나 explaining. 지금 병렬 구조가 이렇게 되셔야죠. 그렇죠? 뭐를 앞으로의 미래의 결과를 이해시키거나 설명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거야. 근데 그 미래 어떤 미래? were not known. 아직 몰랐던 뭐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뭐 때문에 역사가들이 has a benefit of hindsight 하게 되면 이제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past 여기까지 보자. 이 통찰력에 대한 어떤 이점 같은 것들을 역사가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앞으로의 미래의 결과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에 기반을 대고 있는 게 과거의 글들이다. 앞으로에 있을 미래는 과거의 거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라는 것은 nothing more than 요거 only이야. only. 여기 위에 써 있구나. 그렇지? only, merely, nothing more. 요 표현 우리 랭크 77에 한번 나왔었던 적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거든. 그건 꼭 좀 챙겨 두세요. 오직 뭐인 것이다? accumulation, collapse of future. 앞으로의 미래에 뭐인 것이다? 축적인 것이다. 뭐가? 과거가 미래의 축적이다. 과거가 쌓여 앞으로 미래의 예측을 할 수 있다. 그 미래 어떤 미래요? now our past. 그래. 지금은 우리의 과거인 앞으로의 미래의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주셔야겠죠. 분계보다는 accumulation, 축적. 이게 한 문단의 이제 일관성 아니겠어? 그치? 항상 지문은 통일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 지문에는 한 문단, 일주제, 일요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습을 꾸준히 해두셔야 모의고사력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말고요. sing도 되고 see도 됩니다. rather than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nstead의 대체제니까 move까지. 그래서 ing가 오셔야 돼요. 혹은 원형이 오시거나 말이야. 그치? 둘 다 가능합니다. 보는 것 대신에 뭐를 hand of past. 과거의 어떤 여기에서는 과거의 어떤 손길, 그치? 손길이라는 걸 보는 것 대신에 뭐 하기 위해서 to shaping the future. 미래를 형성하는 그런 과거의 손길을 보는 것 대신에 아마도 우리는 it can be seen in the reverse. 그것을 다시 거꾸로 보여지게 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의 미래의 어떤 이전적 관점 이걸로 거꾸로 볼 수가 있어. with past 과거와 함께.
In the sense of our understanding of it. 우리가 그 과거에 우리의 이해를 한다라는 관점 속에서 이 과거와 함께 그것을 거꾸로 보여줄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 with 분사구문 챙겨두세요. 과거가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의미에서 이 과거가 뭐 할 수 있다? 빙이 필요한 자리죠. 그래서 우리 문장 구조 판단 with 다음에 명사 뒤에 그 명사의 분사의 형태로서 ing나 pp가 이 명사의 행위자가 돼서 하느냐 당하느냐의 능수동 판단 해주시고 또 이 with 분사구문 자체는 문장 앞 뒤에 있는 무슨 역할? 부사 역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럼 다시 이 문장. 즉 결국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관점이 있으니 그래서 보지 말고 그지? 뭐를? 이 과거의 손길이 쉐이핑하는 걸 보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미래를 형성하는 것 과거의 손길이 항상 미래를 형성한다는 걸 보는 것 대신에 그 상황을 어떻게? in reverse 거꾸로 봐야 될 거야. 까지가 문장이 끝난 거야. 그리고 with 다음에 명사, 그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하이픈, 짝대기 사이에 있는 거고 그 뒤에 이제 분사인 ing가 나오는 거지. 그 과거가 뭐를 형성되어지면서 뭐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의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미래의 방향성에 의해서 형성되어주면서 과거가 그런 걸 형성되어지면서 항상 그렇게 뒤집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어렵다. 그치? 마지막 문장은 문장의 복잡성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ith 분사구문도 잘 챙겨 두시고 오케이 3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사전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글의 내용이었는데 소재부터 먼저 볼게요. 사전의 한계. 자, 먼저 limited role of dictionaries as a cross reference or translator. 그냥 cross reference, 그러니까 참고 사항들이냐 아니면 번역가인 것이냐, 그치? 참고 사항이냐 번역가인 것이냐로서의 어떤 딕셔너리의 한계성. 또 그럴 때 있잖아. What dictionary requires? 사전이 요구하는 건 결국 뭐다? 좋은 이해다. 언어에 대한 좋은 이해다.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사전은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 하나의 단어의 집합을 사용하는데 이는 이미 다른 언어를 꽤 이해해야 한다는 사전의 한계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설명하기에 쓰는 그 어떤 단어도 알아야 돼. 그런 거죠. 그렇죠? 단어를 설명하는 글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또 그 단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것이 사전의 한계인 것이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전들은요 상대적으로 좋은 원천, 자료가 되죠. 그 어떤 사람에게나 뭐에 관심 있는, 관심 있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명사 뒤에 뭐가 필요한 거야? 수식어가 필요한 거죠. 이 본동사가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돼버립니다. 관심 있는 누군가에게 interested in 어디에? finding out what was mean 그 단어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에 관심 있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좋은 원천이 될 것입니다. 사전의 정의. 두 번째, using, use. 명령문이냐 동명사 주어냐. 쭉 가보니까 본동사가 여기 있네. 그러면 얘는 뭐다? 동명사 주어로 쓰인 것이다 라는 판단. 한 세트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단수명사 나왔으니까 other는 될 수 없겠네요. 또 다른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 한 단어 군집을 세트를 사용하는 것은 is called 불리워집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 lexical definition. 그러니까 어휘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다시 또 다른 하나의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들의 세트를 사용하는 것이 어휘적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전적으로 사전의 기본적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찾기 위해서 사전을 펼쳐서
거기에 있는 그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세트를 쓰고 있죠. 그렇죠? 단어의 세트를 쓰고 있을 거야. 하지만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Understand the limits of a dictionary definition. 이 사전 정의를 제한시키는 것을 한계, 사전 정의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more often than not, 대부분 definition in dictionary, 사전 내에서의 정의는 뭘 요구해? 리더들이 갖기를 원해. 여긴 참고로 require는 오형식 동사, 투부정사만을 목적격 보호로 취하고 있으니까 동사 모양 잘 챙겨두셔야 되겠고, 리더가 뭘 갖게? 꽤나 robust, understanding of, understanding. 지금 understanding 뒤에 이제 of라는 전치사에 비해서 요 명사의 이해가 되는 거야. 그냥 understanding 다음에 language가 나오게 되면 뭐야? 명사를 이해하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보시면 형용사가 있잖아. fairly robust. 상당히 탄탄한 이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뭐에 이해? 언어의 이해. 그러니까 사전의 정의 자체가 그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뭘 갖게 만들어? 꽤나 탄탄한 어휘력에 대한, 언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한 단어를 설명하는 내용을 읽어야 될 이해력도 필요하다 이거지. 단어를 모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몰라서 찾아봤더니 그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이해가 필요해. At their disposal. 이 표현은 그냥 외워두세요. At one's disposal 하게 되면 희생하면서 이런 뜻이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미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언어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을 상당히 탄탄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니네가 어떤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쌤 고등학교 때 그 책 읽으라고 학교에서 하도 뭐라고 해서 그 독후감 같은 거 쓰는 거 독서로 쓰려고 추천도서 중에 서울대생 추천도서 중에 백범일지가 있었어. 그 김구 선생님이 쓰신 그 백범일지.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샀습니다. 진짜 간직하고 싶어서 딱 샀는데 2페이지 읽고 못 읽겠는 거야. 찾아야 될 한자어들이 너무 많아. 풀어서 쓴 게 아니라 그 한자어를 그대로 쓰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그 단어를 찾으려고 사전을 찾아보잖아? 그럼 그 사전의 내용도 어려워. 그런 거지. 그런 거야. In other words, 다시 말해. 한 번 더 얘기할게. Namely, that is to say, that is. In other words, 사전은 기능을 한다고요. In many cases. 여러 많은 경우들 안에서 기능을 해요. 뭐로써? 첫째, cross reference나 translator 이런 것들로서 많은 경우 속에서 기능을 하죠. 뭐와 뭐 사이? 단어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또 that one doesn't yet know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단어들 사이에서의 그 상호 서로 간의 상호 참조 문헌이나 혹은 번역기로서 트랜슬레이터로서 그 기능 사전이 기능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단어도 물론 있겠지만 그 안에 모르는 단어도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조차도 존재해서 그런 번역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관한 문장은 제끼고 나올 일 없으니까 6번 문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 even 심지어 the most obscure words in a dictionary 그러니까 사전 속에서 가장 난해한 그런 단어들조차도 예를 들면 이 say는 가령이라는 예시들 때 쓰는 표현이야. 가령 예를 들면 사전 내에서의 가장 애매모호한 obscure에 동의어는 우리 vague라는 단어 있었죠.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vague 뭐 uncertain도 있겠지만 그렇지? obscure, vague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uncertain까지 가장 모호한 단어들이 뭐 예를 들면 어떤 단어? 이거 뭐야? pulchritudinous 뭐 어여쁜이라는 뜻이래. 그리고 또 칼로카가피아 아름답고 선한 단어. 진짜 모호하죠. 어떤 단어에 어근도 없고 이런 단어들조차도 must be defined 정의가 되어져야만 해. 뭘 사용해서? 단어들을 사용해서. 근데 어떤 단어? 리더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저 난해한 단어들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설명되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뭐야? 그렇게 설명되어지지 어디 있어? 그렇게 정의되어지지 않는다면
사전 자체는 도움이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전의 한계라는 것이 결국 그 단어를 찾기 위해 찾는 단어의 세트 자체가 그 사람의 어휘력, 그걸 읽는 사람의 어휘력도 동반되게 필요해야 되다 보니까 알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는 단어로서 사용을 해서 그 단어들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아우, 너무 빨리 달려왔네요. 자, 좀만 쉬었다가 나머지 2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거 마무리합시다. 36, 37 마무리하고 테스트 보고. 오늘 테스트가 글쎄요, 다 소화를 제 시간 안에 하는 친구들은 뭐 별 저기가 없겠지만 이따가 스케줄도 주중에 한번 올 수 있는 스케줄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식량 안보의 달성. 안보는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 에어컨 껐니? 네, 껐어요. 많이 추워서? 공기순환만 좀 할게요. 승희가 추워? 아니 추운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닫으면 돼. 안 닫아지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열렸다. 이게 다 닫아진 거라고? 바람이 안 가게 하면 되는데. 자, 식량 안보의 달성 보도록 합시다. 자, achievement of food security. 식량 안보야. 지키는 거. 그거의 달성. 뭘 통해서? 자국의 생산과 그걸 수입한, 그러니까 수입 들여온 거. 이 들여온 것들을 통한 이 식량 안보의 달성. 자, 식량의 안보는 not only through domestic production 뿐만 아니라 수입을 통해서도 같이 식량 안보를 하는 것이다. 사실상 모든 나라의 정부들은 식량 안보 달성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자국에 대한 식량 공급은 일반적으로 국내 생산과 수입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자국에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여오는 거. 우리나라 옥수수가 우리나라 자체 생산하고 있지만 한정적이죠. 뭐 초당 옥수수, 막 강원도, 그밖에 뭐 밭에서도 일부 자기네들이 먹는 거 정도, 그리고 팔 수 있는 거 정도. 하지만 우리가 그 통조림 옥수수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그럼 100% 미국산. 미국 애들 막 그 옥수수 밭이 거의 대한민국 영토 크기 정도로 키우지 않을까, 걔네들은? 그렇지? 어마무시하죠. 그런 걸 수입을 한 것도 같이 잘 보존하고 있다. 자, 그래서 첫 문장 봅니다. 정부는요, 사실상 모든 나라의 정부들,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정부, every 플러스 단수명사. 정부는요, attach, 부여하고 있습니다. 뭐를? great importance, 중요함을. 뭐에? 달성하는 것에. important to의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아니기에 동명사가 와주셔야 되겠죠. 뭘 달성하는 거에? 음식을 지키는 거, 안보하는 것에, 그걸 달성하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wide variety of mechanism, 그 넓은 범주의 체계가 has been developed, 만들어져 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식량 안보의 목적을 실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메커니즘, 전체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 왔습니다. 결국은 식량 안보, 이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이슈는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첫 번째 이슈.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는 안명사 수식어다. 어디에 뭐 하는 때, ing, 뭐뭐 할 때, 국가의 어떤 식량 안보를 달성할 때 있어서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다? 본동사 필요한 자리 issue가 단수로서 주어이기 때문에 being은 본동사로 쓸 수 없고요. 수일치로서 is가 맞겠네요. 바로 문제이다. 첫 번째 이슈. 무슨 문제? ensuring that 이하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야. 뭐를? 적절한 양, 부족한 양의 음식을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To the resident population. 거주하고 있는 인구들에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양을 보장하기 위한 문제인 거지. 이 정도 양을
보관하고 있으면 저장하고 안보 확보하고 있으면 우리 자국민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나? 어떤 특정 기간 내에 충분히 먹을 수 있나? 라는 것에 대한 걸 보장해주는 문제가 첫 번째 이슈가 될 거야. 얼만큼 저장을 하지? 안보를 달성하지? 그래서 일부 정부들은요, 설정을 해왔어. 목표들을. 어떤 목표? Food self-sufficient. 자급자족. 음식의 자급자족의 목표를 첫 번째 설정을 해놔. 이 자급자족, 이 하고 위치로 받는 거야. 이 자급자족은 뭘 의미하느냐? most 대부분, if not all of the food available in the country. 분동사가 필요한 자리죠. 뭘 의미하느냐? 여기 주어동사가 전개되고 있으니까 접속사 대절이 생략돼 있죠. 그럼 정부가 음식의 자급자족의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다는 아니더라도 all of the food, 모든 음식은 아니더라도 이런 표현들이 이게 고2들이 맞이하기엔 이 고3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자, 다는 아닐지언정 이 if가 얘들아 양보의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야.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식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comes 어디에서 오게 된다? comes from domestic farming system. 자국의 농경 시스템 체계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다. 이 3번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식량확보의 첫 번째 어디에서? 자국 자체 내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 우리나라도 쌀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곡물이죠. 그래서 자체 생산을 하는 첫 번째 쌀이 있을 것이고 however, 하지만 자, 이제 하지만의 이제 포인트는 자체 생산도 있지만 음식의 확보라는 것이 does not require food self-sufficient. 그러니까 음식의 자급자족을 요구하지는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들이 can import, 수입하거나 수출하니까 음식의 항목들을 not easily produced within the country. 그 나라에서 쉽게 생산되어지지 않는 항목들. 이러한 항목들은 전부 다 뭐 하기 때문에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자급자족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지? 우리나라 바나나 뭐 무슨 마트 가서 보니까 대한민국 자체 바나나 그 뭐지? 감수광?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먹어보니까 뭐 바나나는 델몬트가 최고죠. 델몬트, 막 이런 거. 돌이 일본 건가? 몰라요? 델몬트가 최고죠. 그죠?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체 생산이 안 되니까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그지? 어떤 음식들은 수입을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agricultural products are 자 이런 농경 생산품들이 농산품들이죠. 농산품들이 결국 are highly resistant sensitive. 결국 저항적이다, 민감하다. 저항적이라는 건 없어도 된다. sensitive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 반이어가 되겠죠. 그렇죠? 민감하다는 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후나 토양이나 또 다른 어떤 조건 같은 것들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That 어떤 조건이요? Tend to vary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다양한 경향이 있는 그런 기후 조건, 토양,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에 농산품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돼야 되죠. 뭐 열대 과일 같은 파인애플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 생산이 우리나라에서는 또 안 되잖아. 그래서 even 심지어 국가들도 뭘 가진 국가? With extremely productive, vulnerable agricultural sector. 생산성이 높은 취약한 농경 지역을 가진 국가들이 심지어 조차도 not fully self-sufficient in all food items. 모든 음식의 항목들에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니네가 힌트를 뭘로 잡아야 돼? 이 2분으로 잡아야 되거든. 2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의 의미야? 양보의 의미야. 그러니까 심지어 뭐뭐한 것조차도 라는 표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야? 안 그럴 것 같은데 심지어 얘조차도 그런다. 이게 양보의 의미잖아. 그치?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다. 심지어 생산성이 높은, 취약한 이런 나라조차도 self-sufficient가 안 된다니까 그의 대조 속성은 뭐가 돼야 돼?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도 자급자족 안 됩니다가 글의 맥락이 맞겠지. 그지? 그래서 productive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미국조차도 뭐 땅덩어리, 중국조차도 왜? 기후가 다르니까, 조건이 다르니까, 그렇지? 땅의 조건, 기후 조건이 다르니까 다 모든 걸 자급자족할 수가 없어. 그 예시가 아주 좋게 미국을 들고 있죠. 하위 개념이어야 해. 상위 개념, 하위 개념. 6번 문장과 7번 문장의 연관성. 삽입 문장으로도 좋고요. 순서 추론으로도 좋고요. 잘린 포인트 되죠. 미국이요, 예를 들면 뭐에 의존하냐? 수입에 의존한다. 뭐 for its supply, coffee, tea, bananas 이런 것들의 공급을 대해서는 수입에 의존하며 또 다른 열대 제품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품들의 S 붙은 거 보니까 역시 오늘만 세 번째 나왔네요. other와 another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other tropical products가 되겠죠. 그렇죠? 아, 큰일 났어. 이 미국 애들이 김 맛을 알았어. 김 얘는 생산 못 하거든요. 자체 생산이 안 돼요. 대한민국 많죠. 그렇죠? 맛있는 김 지금 다 일본으로 가고 있어. 이거 어떻게 이거? 일본, 미국 이거. 나만 걱정돼? 자, 여기 봐. 김은 또 그 재래김이 맛있는데 파래김은 그 알죠? 재래김, 파래김 구분되세요? 미안해. 나 혼자 또 먹는 얘기했어. 일반적으로 문제는 assuring adequate, inadequate food supply, 그러니까 적절한, 부적절한 그런 음식 공급에 보장하는 것의 일반적으로 문제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by relying on, 의존함으로써. 자국의 것과 수입하는 것 둘 다에 의존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문제라는 것의 수식을 담당하고 있는 속성은 어때야 돼? 적절한 음식 공급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적절한 양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돼. 뭐로써? 자국과 수입산. 이것을 둘 다 의존을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까지 해서 음식의 확보는 결국 어디에 있다? 자국의 생산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 없기에 수입으로서의 의존도를 둘 다 가져감으로써 식량의 확보를 하는 것이 모든 나라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7번 가보도록 합시다. 갑니다. 스트레스와 뇌 구조의 변화. 스트레스의 효과, 어디의 효과? 얘가 얘한테 주는 효과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뇌 구조에 끼치는 영향력. 즉 만성 스트레스는 바꿔버려. 뭐를? 우리 뇌의 어떤 구조들을 바꿔버립니다. 스트레스는 신체 질환뿐만 아니라 뇌의 구조 자체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스트레스가 만성의 뭐라고 하죠? 스트레스가 모든 일에 다 문제라고 하죠. 그죠? 될 것도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Not only but also부터 먼저 체크합시다. Not only affects but also 여기까지. 앞에서 얘기한 첫 문장 주제문이죠. 스트레스라는 건 신체적인 질병에도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더베리 명사하면 이게 매우 아니야. 더베리 명사하면 바로 그 명사야. 지칭할 때 쓰는. 즉 뇌에 바로 그 구조 또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까 쌤이 influence랑 affect랑 have impact on 이 세 단어 인과관계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죠. 스트레스가 원인, 신체적 질환과 뇌의 구조가 결과가 되는 거야. 항상 not only but also는 A도 그렇지만 B도 그래요 라는 뜻인데 결국 A도 그렇고 B도 그래요 하지만 결국 강조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B에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뭘 만들면서 making us even more likely. likely가 형용사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호로 체크가 되고 보통 likely 뒤에 뭐 같이 많이 써? 투부정사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뭐뭐 할 가능성을 더 높이게 만들면서 분사구문입니다. even more니까 얘들아 또 비교급 앞에 even 썼다 얘들아. 5개 내보자. 시작. much, still, 같이 far, even, 졸라 외롭네? a lot. 그치? 오케이. much, still, far, even, a lot. 이 5개 비교급 강조는 확실하게 잡아두세요. 뭐 할 가능성? drained brain. drained 하면 이제 피로한 이 뇌의 어떤 경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만들면서
결국 뇌의 구조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A number of, the number of.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A number of는 우리 복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수일치는 무조건 have로 체크가 되신다. 참고로 이제 the number of는 수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한다라는 거. 참고사항. 많은 연구들이 have been done, 행해져 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What happens in healthy people's brain? 이 건강한 사람들의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많은 실험들이 행해져 왔었어요. 언제? 그들이 go through는 이제 겪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뭘 겪었을 때? 띵으로 끝난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야 됩니다. 앞에서 꾸미면 안 돼요.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겪게 되었을 때 그 건강한 사람들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연구, 실험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루어져 왔죠. 그랬더니 one study, 한 연구가요. 그렇게 많은 실험이 일어난 것 중에 한 연구가 demonstrated, 증명을 해주었습니다. 뭘 증명했대? A link, 연결성을 between 뭐와 뭐의 smaller hippocampus, 더 작은 해마. 우리 해마라 그러면 그 뇌 기억을 담당하는 여기 아니구나. 니네 아마 지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택시기사 혹시 기억나? 거기에 히포캠퍼스 나오죠. 그렇죠? 2,000개인가? 2만 개인가? 2만 개겠죠? 대충 아무튼 그만큼의 어떤 거리를 외워야 된다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해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그 작은 히포캠퍼스와 people who had experienced long-lasting stress, 그러니까 오래 지속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경험해 왔었던 사람들, 이 둘 사이에서의 링크를 demonstrate, 증명을 하더라. 자, 중요한 건 얘들아, 우리 헤드 PP 쓸 때 주의하시라고 했죠? 헤드 PP 시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기준 시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치? 그 기준 시제가 누구? 과거를 나타내는 동사나 부사가 되어야 할 거야. 걔는 얘가 되겠죠. demonstrate. 그래서 증명하기 이전에 그 스트레스, 오랫동안 지속한 스트레스를 겪었던 그런 사람들과 작은 히포캠퍼스 사이에서의 연관성. 그러면 왜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의 그 히포캠퍼스를 보다 보면 그 크기의 변화가 있다는 건 구조의 변화가 있다는 것일 테니까. 그렇지? 그러면 why does this matter? 왜 이게 중요한 걸까요? matter 동의어 뭐 있죠? 자동사 count도 있습니다. count. 우리가 타동사로 쓰면 무엇을 세다, 하나, 둘, 셋, 넷, 세다의 의미인데 자동사로 쓰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래, 왜 오래 지속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과 이 작은 히포캠퍼스에 대한 연관성을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야 되겠죠. This part of the brain, 이 히포캠퍼스라는 뇌의 부분이요, 도와주거든요. 당신이 뭐 할 수 있도록? 목적격 보어니까 help의 목적격 보어는 to나 원형만 가능하죠. ing는 올 수 없습니다. Remain resilient,라고 해요. Resilient은 뭐야? 회복력 있네. 네가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력이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든. In the face of stress. 그 스트레스에 어떤 직면하고 있을 때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거에 도움을 주거든. 그리고 is involved. in이 전치사로 매겨져 있으니까 수동태겠죠? involving은 바로 목적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involved in 뒤에도 명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 문제는 좀 1차원적인 문제고 능수동 판단하기가 너무 쉽고 전치사 in 보니까 그냥 수동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잖아. 근데 involving과 involved in이 이렇게 비교해서 문제를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를 판단해서 니네가 이게 둘 다 명사가 오거든. 인명사든 강명사든. 오케이? 어쨌든 명사가 오거든. 그럼 직역해 보시면 되게 편해 얘는. 봐봐. 뒤에 있는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명사야. 그럼 누가 상위 개념이고 누가 그 안에 있는 하위 개념이야. 얘를 포함하는 얘니까 얘가 상위 개념이겠지. 그렇지? 얘가 하위 개념일 거야. 그러면 이 명사 안에 포함된 명사니까 얘가 하위 개념이 되겠지. 직역해봐. 그치? 얘가 상위 개념이 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돼? is, and 다음에 is 동사가 바로 나왔다는 건 주어를 계속 아까 히포캠퍼스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 뇌 부분이 뭐 포함되어져 있어. 뭐에? 무드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기분 조절이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기분 조절은 얘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상하이 관계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involved다. 이렇게 involved in이다. 이렇게 체크가 되실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분 조절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그 뇌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또는 아까 히포캠퍼스는 또는 얘는 추가 부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히포캠퍼스의 특징 1, 뭐다? 첫 번째, 회복력을 담당한다. 두 번째, 기분 조절을 역할을 한다. 그치? 세 번째가 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히포캠퍼스의 특징을 얘가 먼저 얘기해도 되고 5번 문장이 먼저 얘기해도 되는데 얘가 그 뒤에 나와야 될 이유는 얘 때문이거든. also. 그러니까 히포캠퍼스의 특징을 충분히 얘기해준 뒤에 추가 내용으로 얘기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also의 장치의 저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히포캠퍼스는 또한 도와줘요. 네가 뭐 할 수 있도록? 투부정사 할 수 있도록. 아, 또 ing 안 된다고요. help의 목적격보. 네가 감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뭐를요? Safety of your environment. 너의 환경의 어떤 그 안전을 감시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store dangerous images. 아, 또 저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대. 투부정사의 투는 병렬 구조일 때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원형만 보이고 있다는 거. 누가? 네가 저장하는 거야. dangerous image, 위험한 이미지를 in your long-term memory. 너의 장기 기억 안에다가 이 위험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야. So, 그래서 you can avoid them. 당신은 그것을, 즉 위험한 이미지를 저장해 뒀으니까 피할 수가 있는 거지. In the future, 앞으로. 그럼 이 말은 뭘로 변형하면 돼? 이 위험한 이미지 뭐? 네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을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그걸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마무리. 그래서 그 해마는요, 또 does all these things.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들, 1번, 2번, 3번, 기억나니?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요. 뭐로써요? Part of its duties. 그 해마의 임무로서, 임무의 일부분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무요? 조절하는 임무, 방해하는 임무. 너의 어떤 교감, 그리고 파라심퍼티, 부교감, 이런 신경 시스템을 조절하는 그러한 임무의 일부로서, 그지? 그 모든 것들을 해마가 다 행합니다. 하지만요, 하지만. 자, 그래서 해마, 뇌의 구조가 이렇게 역할을 해요.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해마거든요.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요, can pacify, 진정시켜요, confuse, 혼란시켜요. 뭐를요? 히포캠퍼스를 만성이니까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는 거니까 달고 있었으니까 해마가 그 스트레스의 위험한 이미지를 해결해 줄 건데, 하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가게 되면 히포캠퍼스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 혼란을 시켜버리겠죠. 그죠? 마이너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뭘 이끌 거야? lead to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원형 나오면 안 돼요. 동명사가 나와주셔야죠. turning, 바꾸는 거야. signal for cortisol. 이 코르티솔에 대한 신호를 바꿀도록 이끌어 버릴 거야. 어떤 상태? 온의 상태로 켜버리는 거지. 뭐? 끄는 것 대신에. 우리 온이 켜다고 오프가 끄다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온 오프가 뭐냐면 온이 뭐야? 위에잖아. 위에. 오프는 떨어져의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 그 전기 회로 같은 거 그 회로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가 접착되면 켜지는 거고 전기가 통하는 거고 떨어지면 꺼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여기 위에 붙으면 온, 켜진 거야. 이게 떨어지면 오프. 그 의미입니다. 지금 그 의미입니다. 꺼지는 것 대신에 켜지도록 하는 그 코르티솔의 신호를 바꿔버릴 거야.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 can trap you, 너를 가둬버리는 거거든. 지속적인 어떤 fight, flight, 도주, freeze, 꼼짝 못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지속적인 상태 속에 너를 가둬버리는 거야. 코르티솔을 켜놨다는 것은. 그 상태로 바꿔버리게 될 것이다. 아, 그러면 히포캠퍼스의 주된 일이 아까 1, 2, 3번 뭐였는데? 히포캠퍼스의 주된 일이 뭐라고? 첫 번째, 회복력 있게 만들어. 두 번째, 감정 조절을 해줘. 세 번째, 너의 안전, 환경에 대한 그 안전을 계속 감시해서
위험한 이미지를 저장해뒀다가 그것을 나중에 피하도록 만들게 해주는 게 히포캠퍼스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그 일들을 하는 목적이 결국 뭐라는 거야, 결국?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능력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만성적으로 마지막에 가버리게 되면 히포캠퍼스를 혼란시켜버려서 원래 그렇게 회복력 있고 막 신호를 좋게 좋게 보내주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버려? 이 온 상태, 코르티솔의 온 상태를 온 상태로 만들어 꺼버리는 거 대신 그 온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게 네가 어느 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계속 투정이고 싸우고 도주하고 응? 꼼짝 못하고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속으로 너를 가둬버릴 수 있게 되는 게 이 신호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뇌 구조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뭐 때문에 일어난?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난 뇌 구조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